네, 안녕하십니까. 바보의 나눔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우창원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이 자리는 2023년도 내년도 공모배분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근데 다른 재단과 틀리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저희의 파트너이고 또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하는 친구이고 가족이기도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람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던 그 모습은 바로 이러한 함께함, 같이 있음, 또 친구이고 동행하는 모습이지 누가 잘나고 못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누가 더 위고 누가 아래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동행하며 가족과 같이 친구와 같이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저희만이 아니라 여기 함께 응모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나 이념, 신념 등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고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하는 그 동행자, 파트너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런 저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시하고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추기경님이 모든 이들에게 친구가 되고자 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들이 함께하는 것을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은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지만 영상과 함께하는 것 가운데도 같은 마음과 같은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저희도 함께 노력할 것이고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과 또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이 같이 합쳐졌을 때 이 세상은 무엇보다 아름답고 참으로 보기 좋은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기반, 초석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것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고 궁금하신 점들은 영상을 보시고 언제든지 저희에게 재단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년 되는 12년, 13년 되는 그러한 저희도 아직 초년생과 같은 재단입니다. 저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서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마음과 따뜻함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계속적으로 간직하며 함께 좋은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과 또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서로가 서로에게 필수가 되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궁금증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보의 나눔 사업팀의 최홍길입니다. 먼저 바보의 나눔 공모배분 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 설명의 안내 영상이 공모배분 신청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대면 사업 설명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안내 영상을 보신 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단 사무국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바보의 나눔 공모배분 사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재단이 추구하는 배분의 기본 원칙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재단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하기에 사람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 활동을 첫 번째 배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바보의 나눔은 민간에 의해 설립된 민간단체이기에 공적인 영역에서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두 번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17가지 목표로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세부 목표는 안내문 파일 뒷부분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3가지 배분 기본 원칙은 김수환 추기경님이 강조하셨던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기경님의 정신이 담긴 바보의 나눔 공모배분 사업은 관리자 관점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중심의 지원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신청단체의 자부담 비율, 예산 항목에 대한 비율 제한이 없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양식에서 나타나듯이 양적인 실적 추구보단 사업 참여자의 실질적인 변화를 중요시 하는데요. 상호 동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바보의 나눔은 공모배분 사업에 선정된 단체를 파트너 단체로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배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 단체들의 참여자 현황은 아동, 청소년이 가장 높고 장애인, 노인 순이며 기타는 중독자, 노숙인, 자살 시도 환자 및 유가족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공모배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 단체들의 권리 현황은 교육권, 생명, 건강권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체별 평균 배분액은 분야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평균 금액이기에 각 단체별 지원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소규모 단체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신청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만 안내드립니다. 해외 분야는 4천만 원, 청소년 함께 분야는 2,600만 원, 사각지대 이주민, 재단 비전과 같이 활성화 분야는 3천만 원입니다. 소규모 특화와 단연은 신청 한도가 2천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각 단체별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신청해 주시다 보니 평균 금액은 소규모 특화와 단연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단년 사업은 신청 한도가 1,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평균 지원 금액은 860만 원입니다. 올해 분야별 신규 단체 선정률은 다음과 같은데요. 바보의 나눔은 신청단체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내용이 선정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선정률과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재단의 평가위원, 배분위원분들은 신청단체를 탈락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단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선정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진행되었던 2022년 공모배분 과정별 신규단체 선정률을 안내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류 심사 과정에서 가장 많은 단체들이 미선정되었지만 적격 심사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미선정되었는데요. 적격 심사에서 미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은 잠시 후에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셨던 추기경님의 모습은 현장에 지원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공모배분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기경님의 모습을 이어가는 2023년 공모배분 사업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외지역 공동체 개발 사업은 최빈국 및 인간개발지수상의 중간 및 하위국 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당 국가는 안내문 파일 뒷부분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조금 더 소외된 단체를 지원하고자 2021년 세입 총 50억 원 이하인 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대학 산학협력단 및 산하단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단체가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현지 등록증은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현지 단체가 해당 국가에 등록되어 있고 국내 단체가 현지 단체와
MOU를 맺어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내 단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단체 단년 사업은 프로그램과 기능 보강 중 선택하셔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원 요건은 운영단체, 인사, 재정이 모두 독립적이어야 하며 직원 10인 이하, 전년도 세입 5억 원 이하인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단체 지원 기준 중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직원 10인 이하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정규직과 계약직 포함 10인 이하였는데요. 2023년부터는 계약직의 범위를 정규직과 동일 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소규모 단체로 신청할 수 있는 단체들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단체 단연 특화 사업은 중장기적인 프로그램 형태의 사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특화 사업은 기존 소규모 단체 중 정부 지원이 열악한 곳을 별도로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어서 소규모 단체 지원 요건 4가지 외에 전년도 세입 중 정부 보조금 30% 미만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단체 지원 심사 기준 중 공동 모금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단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국내 전문 모금 기관 중 법정 기부금 단체가 공동 모금회와 바보의 나눔 두 곳뿐인지라 재단은 모금회 지원을 받기 어려운 더 소외된 곳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 분야의 고른 성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각지대 이주민 지원 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지원하고자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 아동 등 사각지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바람은 생전 추기경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해화동 성당 한편에서 무료 진료 활동이 1997년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추기경님의 작은 당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년 신청단체가 소규모 분야에 해당되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소규모 분야 기준 안내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 단체 지원 사업은 인사 재정이 열악한 단체를 위한 분야이기에 복지관 부설단체 중 대표자와 고유번호증이 복지관과 다르더라도 소규모 단체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복지관 조직도에 포함된 산하단체로 보는 법적, 형식적 절차와는 다른 바보의 나눔만의 기준입니다. 법적, 형식적 절차와 다른 바보의 나눔만의 기준이다 보니 매년 신청단체 중 소규모 단체로 볼지 검토가 필요한 곳들이 생기는데요. 그동안 재단 배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5가지 사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소외되고 열악한 곳을 지원하고자 하는 재단의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소규모 분야를 신청하신다고 하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개별 사례들에 대한 결정사항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함께 지원 사업은 기존 보호처분 소년 지원 사업에서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사업명을 새롭게 변경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세입 총 10억 원 미만인 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처분 소년들의 주요 이슈를 토대로 사업을 신청받고자 합니다. 청소년 함께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길 희망합니다. 재단 비전과 가치 활성화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노동에 대한 주제로 노동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확보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밥이 되어주세요와 학대 피해 어르신 지원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신설된 기획사업 분야인데요. 마지막 연도 사업 기간에는 본 사업에 대한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먼저 밥이 되어주세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지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정성이 얼마나 큰지 물으시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밥을 짓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먹는 사람도 밥을 지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사랑의 큰 나눔을 볼 수 있다고 전하셨습니다. 바보의 나눔은 한 끼 식사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개별단체는 지원하지 않고 최소 5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무료급식 사업을 추진해온 단체 및 컨소시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학대 피해 어르신 지원 사업입니다. 늘어나는 노인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은 가족들이라고 하는데요. 현 시대에 필요한 것은 추기경님이 강조한 생명중시, 인간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관계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노인 재학대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을 포괄하여 학대 피해 노인 지원 및 재학대 예방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단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원칙으로는 신청 기간 내에 재단이 정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한 개 단체에서 한 개의 사업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체가 책정한 자부담이 있으시다면 준수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연속사업 단체도 8월 11일까지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제출 서류를 홈페이지와 우편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서 제출하시고 구글 독스에 신청단체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신청 시 제출 서류 파일 용량이 20MB를 초과할 경우 우편으로 접수해 주셔야 하며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더라도 되도록 문선의 그림 파일은 꼭 용량을 줄여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신청 게시판은 8월 11일 오후 6시 1분이 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우편도 8월 11일분 소인까지만 인정이 되는데요. 마감 시간 10분을 남겨놓고 신청 문의를 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무국 방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은 우체국만 받습니다. 또한 퀵이나 택배는 받지 않으니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내에 공정하게 접수받으려는 재단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공문, 사업 신청서, 단체 고유번호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소규모 분야 시설공사 사업에 한해 임대인 동의서 각 일부를 하나의 PDF 파일로 취합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신청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지원활동 페이지에서 지원 공지 또는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모배분 과정별 신규단체 선정률 안내 때 적격 심사에서 미선정되는 단체가 적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선정이 되는 예시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단 양식인 신청서 일면 하단에 보시면 직인이나 대표자 서명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직인이나 대표자 서명이 없으면 미선정됩니다. 두 번째, 각 분야별 기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미선정됩니다. 사전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야의 기본 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단체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관리 운영비에 회계감사비 미책정 시 미선정되는데요. 예비비는 회계감사비로 보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재단 배분 지침에 의한 심의 제외에 해당하는 단체도 미선정됩니다. 공모배분 심사 시 재단 평가위원과 배분위원분들은 안내된 심사표 항목에 의거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국내 심사 항목 첫 번째는 지향성입니다. 신청 단체의 가치와 재단의 가치가 부합하는지와 참여자 중심의 사업 방향성이 주요 심사 기준이고요. 두 번째, 적합성은 신청 사업이 제시하는 변화 내용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수행 역량은 사업 수행 계획 및 위험 요인에 대한 준비가 적절한지와 내외부 자원 활용 및 협력 활동 등을 검토합니다. 네 번째, 투명성과 책무성은 예산 계획 및 투명성이 적절한지와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책무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정성평가는 4가지 심사 항목 이외의 부분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소규모 기능보강 사업은 국내 심사 항목에서 몇 가지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고 부가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참여자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 기능보강 이후 효과가 담보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단체 사업에 필요하고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능보강인지와 참여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해외 심사 항목 중 다른 점은 참여자 선정 기준 및 참여자 중심의 의사결정과 자력화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며 지역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와 현지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또한 현지 단체와의 협업 관계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심사 과정은 신청서 접수 이후 사무국에서 적격 심사를 진행한 후 평가위원, 배분위원회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류 심사 결과 발표 이후엔 전국에 있는 재단 평가위원이 단체를 방문하는 현장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일부 분야는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이후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배분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12월 초에 최종 발표가 됩니다. 심사 기간이 다소 길다는 의견이 있지만 공모배분 사업은 기부자분들의 소중한 기부금이 모여 지원되는 사업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모배분 사업에 선정된다면 파트너 단체들이 수행하게 될 2023년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은 1월부터 시작되며 이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한 중간보고 제출 및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후 12월 말 사업이 종료되면 이듬해 결과보고 제출 및 최종 평가가 진행되며 회계감사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주요 일정에 대한 안내였는데요. 모든 과정 속에서 파트너 단체와 함께 소통하는 바보의 나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추기경님의 생애를 되돌아보며 그분의 정신을 이어가는 공모배분 사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보의 나눔에서 공모배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보의 나눔 신청서 작성법과 예산 편성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보의 나눔 신청서는 가치를 담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변화 중심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업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인데 어느새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어떤 참여자를 중심으로 진행할 건지 먼저 적게 되어 있는데요. 왜 이 사업을 하려는지 생각하면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체와 담당자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사업의 방향과 성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참여자를 대하는지 적어주시고 저희 재단의 가치와는 어떻게 부합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신청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었는데요. 해외 양식에서는 현지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 PDM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선택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소규모 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얼마나 신청서를 잘 작성하였는지 보다 얼마나 진정성이 담겼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구와 이론 등이 아닌 현장에서의 요구와 담당자 또는 단체의 의지 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신청서 종류가 크게 4가지입니다. 해외 사업은 국문, 영문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한 가지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국내 사업은 소규모 1년 사업, 최대 1천만 원 지원 사업에서만 기능 보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나 물품 구매 사업을 신청하는 곳은 기능 보강 신청서에 작성하시면 되고, 그 외 모든 사업은 프로그램 양식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 개 단체에서 한 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분야의 성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세요. 매년 양식이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해당 연도 양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기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마다 최대 지원 가능한 사업기간이 다릅니다. 소규모 단체의 지원 사업 단년만 1년 지원, 그 다음에 재단 비전과 가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최대 2년, 그 외 지원 사업은 최대 3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처음 공모하는 기획사업 밥이 되어주세요 무료 급식 지원 사업이랑 학대 피해 어르신 지원 사업 두 가지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보고 사업 기간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기획하는 사업 기간은 최대 3년까지로 설정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우리 단체가 최대 사업 기간 얼만큼 할 건지 생각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업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서류 심사가 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각지대 이주민 지원 사업을 최대 3년으로 신청한다면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서 최대 3년 지원을 저희가 약속을 하는데요. 매년 심사를 통한 승인 과정을 거치지만 서류 심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연속적으로 내년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3년 지원 가능한 분야에서 1년만 신청하시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처음부터 신규 단체와 경쟁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속적인 지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3년 연속 지원받은 경우 다음 해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규모 단년으로 1년씩 3년 지원받았을 경우 네 번째 해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서 첫 장입니다. 저희 양식에 보시면 첫 장 보실 수 있고요. 국내 프로그램 양식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나머지 해외나 기능 보강도 기본 틀은 똑같습니다. 바보의 나눔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이나 양식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요령 부분 보시면 되는데요. 세부 분야는 배분 분야로 신청을 원하는 배분 분야를 적습니다. 기입하지 않으면 소규모 단년 1년으로 간주합니다. 분야마다 금액과 기간이 다르므로 잘 확인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팁으로 가능한 공란 없이 모든 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공란으로 놔두면 덜 작성한 것처럼 보이고 해당하지 않는 건지 안 쓴 건지 좀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으면 없음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재단은 미인가 단체도 지원을 하고 있고 고유번호증은 없지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담당자는 실제로 이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을 적습니다. 제출 서류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적는 사람이랑 동일해야 되고요. 구글 독수에 담당자 정보를 적는데 거기에 적는 사람도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적은 연락처랑 구글 독수에 적은 연락처를 동일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요청하는 총 기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참여자별과 관련 인권 이슈별 참여자는 여러 참여자 중에 주로 참여하는 그룹을 하단에 참조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SDG 목표는 별첨 1을 참고해서 가장 합당한 목표 한 가지를 적습니다. 목표와 활동 내용은 한눈에 사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 금액은 1년 단위 금액이고 3년 신청하는 곳은 신청서 내에 변화의 지속 확대를 위한 계획에 그 연도별로 금액과 계획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해외 지역 공동체 개발 사업은 첫 장에는 내년 신청 금액만 적고 총괄 예산 계획에는 내년 예상이랑 총 사업 기간 예산 계획을 각각 적습니다. 신청서 하단 직인이나 서명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적격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가끔 그림 파일로 저장해서 PDF로 변환하는 경우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출하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속에서는 신청 단체의 정보를 간략하게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단체의 제반 정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활동에 책임지는 과정을 투명성과 책무성이라고 합니다. 바보의 나눔 재단이 법정 기부금 단체라서 투명성과 책무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파트너 단체도 함께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임원 명단은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명단을 적으며 별도 임원 명단이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적으시면 되세요. 전년도 결산 내역 질문이 많은데요. 신청 단체의 관항목과 맞지 않더라도 해당 분류에 맞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소규모 단체 지역사업 특화는 정부 지원 30%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거기에 맞게 잘 적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올해 설립된 단체의 경우에는 그 전년도 결산 내역이 없으니까 올해 예산을 예상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 배경에는 크게 필요성, 준비성, 지향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사업을 신청하게 된 배경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작성하는 란이 많은데요. 필요성은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배경이나 상황을 포함해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론을 근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좀 편하게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준비성은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 노력한 활동에 대해서 적습니다. 욕구조사, 사전준비 또는 담당자가 관련해서 들었던 교육도 가능합니다. 해외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에 따라 사업 진행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준비성 파트를 중요하게 봅니다. 지향성은 사업의 배경이 되거나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가치, 단체와 담당자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바보의 나눔 가치와 연결성을 적으시면 됩니다. 사업 신청을 왜 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하시나요? 결국 참여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위한 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여자는 사업의 주체를 말하면서 이해관계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재단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여자가 프로그램 전반적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활동하는 과정에서 참여자가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용어 중에 자력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임파워먼트, 역량 강화라고도 하죠. 자력화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능력, 지위, 권력 등을 강화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결국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은 참여자의 자력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 참여자가 수혜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참여자가 자력화돼서 능력을 갖고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기존의 목적, 목표와 유사한 용어입니다. 기존의 틀이나 사고방식에 갇히는 느낌이어서 저희는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좀 거창하고 큰 목표가 아니라 작지만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에는 참여자의 변화, 사업 수행 인력이나 단체 차원에서의 변화, 지역사회의 변화 모두 기재 가능합니다. SDG는 별점의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 용어가 좀 어색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쉽고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 영상이 많으니까 꼭 보시고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내용에는 어떤 변화를 위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연관되게 작성을 합니다. 편의를 위해 예시를 저희가 적어 놓았는데 예시는 예시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활동 내용을 다른 사람들 잘 모르니까 무슨 활동을 하는지 처음 보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종식이 되고 있지만 혹시 코로나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대비하실 건지 적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다른 이들과 함께 할 때 변화는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력과 연대 칸에는 우리와 함께 네트워크하거나 연대하는 단체를 적으시면 됩니다. 평가하는 방법은 양적, 질적, 자체평가, 스토리텔링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활동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아동이 직접 쓴 일기라든지 인터뷰, 담당자의 소회 이런 것도 모두 다 가능합니다. 3년 계획은 1년 사업이라도 지원 이후 변화를 어떻게 지속하고 확대해 갈 것인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3년 사업을 신청하는 곳은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청서 작성 방법을 좀 예시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예시를 보여드릴 경우에 그대로 작성하시거나 거의 똑같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배분위원회에서 따로 예시를 보여드리지 말자라고 했어요. 대신 저희가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적어두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양식은 이 작성자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2023년 바보의 나눔 예산 편성 기준을 참고해서 예산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그 해당 금액은 정액이 아니고 최대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산에 맞게 책정하시면 되고요. 혹시 바보의 나눔에 없는 예산 기준은 그 견적서라든지 아니면 타 지원단체의 기준을 사용하실 수 있고, 해외 사업은 코이카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데 그게 좀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 맞게, 현실성에 맞게 책정하시면 됩니다. 강사비와 회의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 온라인 강의나 영상을 제작하는 곳이 많아졌는데요. 사전에 강사와 협의를 통해서 언제까지 누구에게 강의가 사용되는지 동의를 받기 바랍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추가 비용 책정은 없으며 필요할 경우 자부담으로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바보의 나눔은 법정 기부금 단체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모든 파트너 단체에서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바보의 나눔에서 유일하게 만든 자부담 항목인데요. 지원 금액에 맞게 기재되어 있는 감사 비용을 기입합니다. 회계감사비 책정 유무는 적격 심사 탈락 기준이므로 반드시 예산의 회계감사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은 현지 회계감사를 권장하며 현지에서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 수수료는 별도 편성하지 않아도 지출이 발생한 해당 세목에서 지출 가능하고요. 필수 자부담은 회계감사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다른 책정 금액 비율은 저희 심사표에도 없고요. 자발적으로 책정하시면 되고, 자부담 지출분도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약속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집행 시 이것도 그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예산 기준은 저희 그 공모 양식에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책정하시면 되고요. 원화 기준으로 작성하면 저희가 원화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총괄 예산 계획안입니다. 인건비는 이 사업을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에게만 책정 가능하고요. 저희가 건강한 노동권과 양질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기경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곳인데 비정규직 양산에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저임금, 4대 보험 등 바보의 나눔 기준보다 사회적 법규가 우선시 되므로 반드시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건비를 신청하는 단체는 해당 인건비를 받는 담당자가 이 수행하는 활동을 사업 내용에 작성하면 되고요. 이게 수당 개념으로 보조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전체 금액에서 몇 % 정도 되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비는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을 말하고요. 활동별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 강사비는 사업비에 적습니다. 관리 운영비에는 회계감사비를 적고, 자산 취득비는 물품 구매를 적는데 컴퓨터, 세탁기 등을 적고, 시설비는 공사 비용이나 개보수 비용을 적습니다. 목별 비율 제한은 없습니다. 인건비 몇 프로, 관리 운영비 몇 프로 기준은 없어요.
소규모 단년 사업의 경우에는 프로그램과 기능보강 사업을 혼합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내가 컴퓨터를 사서 이를 활용하는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면 기본 양식인 프로그램 예산 계획 안에 자산 취득비 목을 넣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목은 세부 프로그램이나 활동 기준으로 적어야 어떤 활동에 어떤 비용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적으면 좋은데요. 몇 명에게 얼마를 몇 번 사용하는지 저희가 예산만 봐도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합니다. 그래서 왼쪽이 권장 사례, 오른쪽이 비권장 사례이므로 이거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산 편성 및 회계 처리 기준에서 회계 처리 기준은 실제 예산을 집행할 때 기준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한 곳은 반드시 신청서에 견적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50만 원 이상은 견적서 한 부, 100만 원 이상은 비교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참고로 최종 선정될 경우에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단체가 지원을 받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바보의 나눔 홈페이지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단체 리스트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2022년 올해 지원하는 단체 개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기능보강 예산을 별도로 나누지는 않아요. 그래서 통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고문에 보시면 저희가 최소 선정 단체 수를 적어놨는데 신청하는 단체가 금액이 적을 경우에 더 많은 단체가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팁을 드리면 신청서는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해야 되는데요. 한글 파일의 경우에 PDF로 출력한 이후에 PDF를 합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공문, 신청서 고유번호증을 단 한 개의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알집처럼 압축 파일이 아니라 한 개의 그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걸 변환하는 과정 중에서 글자가 빠진다거나 직인같이 그림 파일이 누락되기도 하니까 꼭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바보의 나눔 게시판에 신청서를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요. 이 업로드 가능한 파일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외 사업처럼 내용이 많아서 용량이 초과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 설명회는 재단에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인사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아쉽고요. 내년에는 직접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추기경님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나에게서 큰 주제는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전체가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보의 나눔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